딸기는 날이 추울 때 먹기 시작하는데 새콤달콤한 맛이 너무 맛있잖아요. 하지만 가끔 맛없는 딸기를 만날 때도 있죠. 새콤하지도 않고 달콤하지도 않고 이도저도 아닌 밍밍한 맛의 딸기는 달콤한 설탕옷을 입혀 탕후루로 먹거나 생크림을 듬뿍 올리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딸기철이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때쯤이면 저렴하게 팔고 있는 딸기를 사서 딸기잼을 만들어요. 오늘은 딸기잼 그리고 딸기잼으로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요리들도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잼 만들기 전 우선 병부터 열소독해야겠죠? 병을 열소독할 때는 찬물에 병을 넣고 병과 물을 함께 끓여야 합니다. 팔팔 끓는 물에 병을 넣으면 유리병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찬물에 병을 넣어 함께 끓여주세요. 열소독한 병은 자연 건조해주세요. 주재료인 딸기를 손질합니다. 식초물에 딸기를 깨끗하게 씻은 후 꼭지를 제거해주세요. 딸기 꼭지를 자르면서 저도 모르게 한두 개 먹게 되더라고요. 이러니까 딸기는 넉넉하게 준비해야 하나봐요. 딸기잼은 딸기와 설탕으로 만드는 게 기본이죠. 그렇지만 새콤한 맛을 더하고 싶다면 레몬을 한번 넣어보세요. 레몬은 레몬 껍질까지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베이킹소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이용해 깨끗하게 씻어줘야 합니다. 레몬을 도마에 몇 번 굴리면 레몬즙을 잘 짤 수 있어요. 레몬 껍질을 벗겨내줍니다. 이때 노란 부분만 사용하고 껍질의 하얀 부분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도마에 굴린 레몬을 반으로 썬 후 레몬즙을 짜줍니다. 잼 만들 때 주재료와 설탕량을 1대1로 섞어 끓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1대1로 끓이면 너무 달아요. 단맛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집에서는 설탕량을 주재료의 60에서 70% 수준으로 낮춰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딸기 800g에 설탕 540g을 넣었어요. 대충 계산해보니 약 67% 정도 넣었더라고요. 딸기잼 먹을 때는 과육이 살아있는 게 더 맛있잖아요. 손으로 대충 으깨면 굵은 과육이 살아있는 딸기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으깬 딸기 과육에 레몬 제스트를 넣어주세요. 보글보글 끓이다가 레몬즙을 넣어줍니다. 딸기잼 끓이다 보면 거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숟가락으로 거품을 살살 제거해줍니다. 잼 끓일 때 바닥 부분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중약불에서 천천히 저어주며 끓여주는 것이 좋아요. 보글보글 끓이다 보면 농도가 점점 진해질 텐데 잼을 처음 만들 때 가장 힘들어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농도를 맞추는 일이더라고요. 너무 안 끓이면 물처럼 주르르 흐르고 또 반대로 너무 끓이면 나중에 단단해져서 빵에 발라먹기 힘들거든요. 끓였던 잼을 찬물에 넣었을 때 잼이 퍼지지 않고 모양이 유지되면 농도가 딱 적당한 거예요. 끓이고 있을 때는 너무 묽지 않나 싶어도 완전히 식은 후에는 농도가 훨씬 걸쭉해집니다. 완성된 딸기잼을 냉장고에 넣고 다음날 먹어봤어요. 새콤한 레몬이 더해져 확실히 더 맛있더라고요. 딸기잼 만들자마자 가장 먼저 만들어 먹은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맛, 피넛버터 딸기잼 샌드위치입니다. 식빵에 딸기잼 그리고 땅콩버터를 발라주세요. 저는 치즈 그리고 햄까지 더했습니다. 딸기잼만 있으면 파르페도 더욱 맛있게 만들 수 있죠. 지금은 파르페 구경하기가 힘들어졌는데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는 최고 인기 메뉴였어요.
비싸서 자주 사 먹진 못했지만 먹을 때마다 감탄했던 추억의 디저트랍니다. 파르페의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듬뿍 넣어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레시피랄 것도 없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시리얼, 그리고 설탕을 넣어 휘핑한 생크림, 그리고 또 좋아하는 과일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카스테라도 빠지면 섭섭하죠? 카스테라 위에 딸기잼을 올리고 다시 생크림, 과일, 그리고 아이스크림까지 올렸어요. 과자도 올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부드럽게 넘어가는 다른 재료들과는 달리 과자는 바삭한 식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 올려주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딸기잼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냐라고 물어보니 남편은 군데리아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 군데리아를 직접 먹어보진 않았지만 몇 년 전 방송을 통해 이 요리를 처음 접했어요. 햄버거에 딸기잼을 넣는다니 상상이 안 되는 조합이어서 한번 만들어 먹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맛있더라고요. 우선 양배추, 당근, 그리고 양파를 채 썰고 그 위에 케첩과 마요네즈를 뿌려주세요. 케첩과 마요네즈는 원하는 만큼 뿌려주면 돼요. 저도 만들고 맛을 보면서 케첩 그리고 마요네즈를 좀 더 추가했습니다. 햄버거 빵에 딸기잼을 발라주세요. 햄버거 패티, 치즈, 슬라이스 햄, 그리고 케첩과 마요네즈에 버무린 야채들까지 올리면 요리가 끝나요. 군데리아는 그 후로도 몇 번 만들어 먹었는데 확실히 고기와 딸기잼은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아침 혹은 점심 식사할 때 딸기잼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하지만 저녁으로 고기 먹을 때 딸기잼을 곁들이면 또 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슈니첼과 스웨디시 미트볼의 경우 베리잼 혹은 베리 콤포트를 곁들여 먹는데 이게 은근 별미더라고요. 저는 본토의 요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 인터넷을 보고 제 스타일대로 슈니첼을 만들어 봤어요. 빵가루는 치즈를 더했습니다. 밑간한 돼지고기에 밀가루, 계란, 빵가루 순으로 묻혀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붓고 170에서 180도까지 끓여주세요. 돈가스는 두 번 튀기면 더 바삭하다는 거 아시죠? 여기에 밥 대신 삶은 감자 그리고 딸기잼을 곁들였습니다. 딸기잼을 살짝 올려서 먹어보니 참 묘한 맛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돈가스 소스가 더 맛있다고 생각되지만 이상하게 계속 손이 가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시 단맛은 맛이 없을 수 없나 봐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밥 구독 그리고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